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일자리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뉴스에서 하반기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조금 늘 것 같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취업 관련 얘기 또 그전에 먼저 서울시 공공 일자리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오랜만에 좀 인원이 는다는 그런 기사를 접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서울시 공공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제기구 전문요원, 그리고 젠더 전문가 사회적 금융 전문 요원을 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이 9월 3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 계상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 4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이 8월 30일까지고요. 서울 계상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시 정보기획관에서 빅데이터 분석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고요. 계약직 24개월입니다. 접수 마감이 9월 9일까지고요.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서울 메트로 수소 차량 사업소에서 경비원을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6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28일까지입니다. 서울시 수소 차량 사업소 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광진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1년이고요. 접수 마감 9월 4일까지입니다. 광진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요. 방문 접수 또는 여기 안내해드리는 지금 이메일로 기억해 두셨다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취업 정보입니다. 9월부터 이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채 인원이 조금 늘 거라는 얘기는 반가운 얘기 조금 전에 했고요. 자, 공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오늘은 어떤 준비할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겁니까? 공채 인원이 늘어나고 뽑히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인성 검사, 직무 검사를 합격해야 또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우리가 늘어나는 이런 채용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그 채용의 과정입니다. 또 이 9월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역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인성 검사, 적성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과 이 돈을 투자하는 곳이 바로 모두 알고 계시지만 어학 쪽입니다. 어학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인성 검사, 적성 검사를 공부하는 곳. 이것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집을 푼다거나 아니면 요즘 학원도 있습니다. 심지어도 요즘 심지어 과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이걸 돈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물음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실력이나 전공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인성을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인성 검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성 검사를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아마 지금 회사에서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분들 또는 IMF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채용할 때 필기 시험하고 상식 시험 이렇게 필기 시험을 보고 영어 전공 상식 보통 이렇게 그렇게 많이 봤었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먼저 일단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성 적성 검사 없이 바로 면접 이렇게 통해 갖고 좀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면접은 사실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이렇게 했던 그런 걸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최근에는 기업들이 채용의 과학화 그리고 전문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요. 실제로 90년대 한 중반부터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존에 봤던 이런 필기 시험이나 상식 시험을 폐지하고 그 인성 검사나 직무 적성 검사를 도입한 것 이것이 보통 이제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최근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던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이 정도 단계까지 이제 좀 많이 발전했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또 인성 검사 잘 보시면요 어떤 성향이나 태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드리자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은 문제를 읽고 나면 예스인지 노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보통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거를 1에서 5까지 이렇게 고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5점이면 매우 그렇다 아니면 1점이면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그 5점 척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성향 평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개를 제시한 다음에 맞는 걸
거를 복수 정답을 골라봐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유형도 많아지고 검사가 기업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답에 정답이 없고 또 이런 패턴 유형이라던가 또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참 이게 그 수험생들이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지 그러게요. 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어떤 패턴 같은 걸 봐서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아 제가 지금 이게 풀고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 좀 요즘 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거 만들어낸 분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인성검사는 평상시에 정말 얼마나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예. 거예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직무적성 검사. 직무적성 검사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와 직무와 잘 어울릴까 이것을 검사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예. 이름 자체가 뭐 직무라고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보다는요. 네. 뭐 언어 능력, 무슨 뭐 수리 능력, 네. 또 창의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 이런 직무 적성 검사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직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네요.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영역별로 좀 출제가 되고요. 보통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평가를 합니다. 약간 지능 테스트, IQ 테스트 비슷한 예,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 예, 창의.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지적 능력을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성향이 좀 네.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판단력 이런 판단력이라던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대학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뭐 어렵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거는 아닌데 사실 수학 같은 거 대학 다니면서 이게 공대가 아닌 경우에는 놓거든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취업대 돼가지고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네. 다시 언어를 공부해야 되네. 이러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준이 낮은가 또 이렇게 또 오해하고 또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채점 자체를 뭐 총점제로 해서 만점으로 선발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요 부분에 과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문제를 다 못 풀다 하더라도 몇 번 문제까지는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측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 잘 보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를 조금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그래서 주변에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는 분은 다 풀었는데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반도 못 풀고 나는데 붙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부 채점하는 방식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뭐 수학 능력 시험처럼 나온다 할지라도 채점 방식이나 이런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 유형만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100점 맞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푸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효과가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저희가 조금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이 직무 적성 검사가 과연 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정말 직무에 적합하냐 이거를 좀 보면 되는데요.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그리고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 이렇게 보통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LG그룹 같은 경우도 뭐 언어 이해, 언어 추리, 그리고 수리, 도형 추리, 그리고 도식적 추리, 인문 역량 이런 것 등을 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런 그 비슷한 거와 함께 역사 에세이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GS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로 좀 다르지만 그 GSC 웨이라는 이 조직 부합도 부분에서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인재상 하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보통은 인재상을 보고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고민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사실 이런 문제의 유형을 좀 보면은요. 인재상에 반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인재상에 반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관련 계열사 그리고 뭐 제약업체 이런 곳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하네요. 예. 네. 그런데 보면 이 지능 테스트 말고 이제 적성 검사할 때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있느냐, 혹은 뭐 수리 능력, 예술 능력 이런 걸 봐서 직업을 뭘 선택할까 하는데요. 뭐 관련이 있다고 보이네요.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대기업 공채에서 인적성 검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먼저 인성검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그 답이 없습니다. 인성검사가 참 재밌는 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이 뭐 인문학적 소양을 좀 평가하는 방법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성검사가 상당히 강화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까 직무적성 검사는 그래도 뭐 언어, 논리, 수리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풀 수 있는 그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보기 전에 이 같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 정도라면 사실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적성 검사가 사실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다기보다는 좀 이런 인성 검사가 조금 더 변별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게 재밌는 게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사갖고 풀어보면은요, 문제집 뒤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유형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 사고 이거 잘못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항의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신뢰도를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답의 어떤 패턴이나 연속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게 좀 당연한 것도 좀 있겠고요. 뭐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신은 신문을 매일 읽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순간 취업을 하려면 신문을 매일 읽는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스를 바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신문은 쉬는 날도 있고요.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니오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틀릴 수 있게 좀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네를 써야 될지 아니오를 써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직자 입장에서요, 나는 구직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실무자다.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걸 체크할까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아침에 뭐 엄마랑 싸우고 밥 안 먹고 나와서 이게 응시한 분 치고 제가 붙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나가라? 그럼요. 밥을 먹고 드시고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인성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역시 뭐 의사소통이라던가 성취, 그리고 수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도전. 그러면 인성검사도 이렇게 직군별로, 직무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은 걸 보지만 어떤 패턴이라는 걸 볼 때 직무별로 상이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가 뭐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강점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 과연 이 사람이 이걸 어떤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잘 나오게끔 푼다기보다는 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은 어떨까라는 거를 조금씩 생각하면서 이 직무에 맞춰서 이런 인성검사를 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답을 고를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이 응시를 하신다면 분명히 통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답은 없는 거지만 이 회사에서 잘못 봤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잘못 보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본인에게 또 이제 맞는 그 데가 있을 거예요. 맞는 데는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준비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 이건 이제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게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기업마다 출제 영역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서점에 가면 기업별로 문제집이 쭉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뭐 베스트셀러 섹션보다 더 클 만큼 기업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권 정도만 문제를 꼭 문제풀이를 꼭 하시는 걸 좀 저는 권장드립니다. 일단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하시고 풀이를 좀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친구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강의가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그 검색만 하셔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 정답을 좀 찾아보는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그 수능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저희가 다 올인한다고 하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 맞는다고 붙는 게 아니고 또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이 보는 사람 중에 누가 붙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여기는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먼저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답이 없다고 해서 전혀 준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붙을 확률이 높다. 완전 정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뭐 이렇게 책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유형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성검사, 적성검사 사전에 좀 이렇게 큰 비용 안 들이고 연습하거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그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실 때 이 기업별로 좀 자세히 잘 보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고용노동부랑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work.go.kr에 들어가시면은 잘 보시면 우측 하단에 직업 진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무료 직업 심리 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뭐 직업 적성 검사,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뭐 기본 역량 검사, 직무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 이게 인성 검사가 대충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걸 좀 아시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은 취업 일자리 정보였는데 하반기 인적성 검사 공채를 놔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클리 커리어 신현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